들으셨던 분들이에요. 네? 저랑 9년 오셨던. 안녕하세요. 옛날에 저랑 만났어요. 코엑스에서 그때도 들으시고 오늘 또 오시는데요. 감사합니다. 뭘 제가 좀 설명하셔야 되는데 주변머리가 없어갖고 먹을 것 같고 몰라서 뭉뚱아리만 들고 와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인사를 다시 한번 정식 드리고 그렇게 하고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좀 같이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집밥 멘토 요리연구가 홍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점심은 나와서 드셨어요? 그쵸? 지금 시간이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었고 아침은 드세요? 지금 얼마 전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2끼를 먹는데요. 3끼를 먹는 사람의 비율이 10% 아래로 내려간 천태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사실 삼시세끼라는 얘기가 옛날이랑 다르게 옛날이랑 지금이랑 누가 바뀌었냐 하면은 노동력이 줄었어요. 밭을 메고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일을 하고 하는 것들이 옛날에 비해서 지금 확정하게 줄어있어요. 로봇 청소기가 일을 하고 그리고 식기세척기가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기계나 현대 문물에 그런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가사 노동이면 노동이란 글자가 붙어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제가 20년째 집밥을 꼭 해먹어야 된다. 그리고 집밥에 대한 의미가 사실 굉장히 생각하는 것보다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도 있지만 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제가 처음에 집밥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을 때 20년 전에 그때는 사실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누구나 다 집에서 밥을 먹지 그럼 어디서 밥을 먹어? 그렇게 생각할 때였는데 지금은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나가서 너무 맛있어요 밥이. 그러면은 어머 세상에 이거 우리 엄마가 해준 거랑 비슷해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집에서 맛있는 거를 엄마가 해줘서 먹으면 엄마 이거 팔아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이게 상업 요리하고 집밥하고의 경계선이 점점 없어져요. 그런 현상을 지금 이렇게 집에서 나누는 말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하면요. 이 사진은 지금이랑 조금 많이 다르죠. 7년 전이고요. 되게 젊었다. 밥을 열심히 할 때. 저예요. 이거는 재작년에 찍은 사진이고 제가 지금도 집밥을 밖에서 나와서 팔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말이 안 돼요. 어떻게 너는 집에서 밥을 하는 걸 돈 받고 파냐. 근데 이 오늘의 사실 핵심 이야기가 있는데 상업 요리하고의 집밥의 관계가 도대체 뭐냐. 애매모호하다.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집밥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집밥 그리고 원래 우리가 집밥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해요. 저희 식당에 나오는 메뉴예요. 그냥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돈 내고 사 먹어 저거를 하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냥 평범한 밥상일 수 있어요. 늘 이렇게 먹는 건 아니겠지만 집에서 늘 보던 반찬들과 쌈장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식당에서 먹는 요리 똑같아요. 쌈밥집에 가면 이렇게 대충 나와요. 근데 뭐가 다르길래 이걸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 먹을까? 뭐 재료 이야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저 쌈들이 다 이게 참 애매모호 자연산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자연에서 안 오는 게 어딨어? 라고 하겠지만 요즘에 땅 자체가 너무 바뀌었고 기르는 방식이라든지 스마트팜, 농약, 비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산에서 나오면 따서 보내주시는 쌈으로 채소를 쌈을 하고 장을 담근 장으로 쌈장을 먹어요. 요새 어느 식당에 가든지 간에 쌈장 맛이 다 똑같지 않으세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쌈장이라는 카테고리가 원래 없어요. 쌈을 싸먹을 때 고추장, 된장 혹은 집에서 막장을 만들거나 기름장을 쓰거나 하는 것들을 다 통틀어서 쌈장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거지 쌈장이라는 카테고리가 무얼로 정해져 있는 거면 70년대, 80년대 이후에 우리가 잘 살게 되고 나서부터 식탁 위에 장을 올릴 때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쌈장은 다 회사들에서 만들어서 그 맛이 약간 획일화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담근 장으로 만드는 쌈장, 만든 반찬들, 담근 김치, 그리고 제주도에서 공수해갖고 구운 고등어, 그리고 또 제육볶음,
저희는 한 번 들어오면 10몇 년씩 같이 일한 직원들이 아직도 대부분이긴 해요. 굉장히 안 남는 장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사로서의 의미보다는 저는 이렇게 당연하고 한 걸로 많이 먹고 삽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자, 집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일반적으로 음식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음식은 원래 이래야 된다라는 그냥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만드는 사람의 에너지가 손과 마음과 여러 가지 재료를 통해서 먹는 사람한테 들어가요. 그리고 먹고 나면은 뭐가 돼요? 몸이 안 좋으면 이런 얘기 맨날 하잖아요. 잘 먹어야 돼. 근데 그 잘 먹는 게 많이 먹는 게 아니고 잘 먹어야 돼. 좋은 걸 잘 골라서. 그게 왜 그래요? 먹고 나서 사지를 움직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돼요. 먹이는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만들어서 먹이는지에 따라서 먹는 사람의 에너지가 완전히 바뀐다는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단어를 집밥이라는 단어를 20년 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생겨요. 엄마 밥. 엄마의 에너지는요. 단 한순간도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라도 저희한테 무언가를 바라고 음식을 해주는 그런 동행이 없어요. 엄마 밥. 사실 집에서 아빠 밥일 수도 있어요. 집에서 먹는 밥은요. 저희한테 밥 해주고 동네라고 해요. 밥 해주고 칭찬해달라고 해요. 밥 해주고 그저 우리 딸내미 아들내미가 잘 살았으면 우리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게 불편하지 않았으면 우리 부모님이 이 밥을 드시고 더 오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음식을 하는 손과 마음에 담겨져 있었던 것 뿐이지 그걸로 어떠한 대가를 받아서 나 이혼할 때 사범을 거둬야 되고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무대가 그냥 무조건적인 사람으로 음식을 해내는데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아무것도 없어요. 가사 노동, 노동자가 붙는 순간 거기에 어떤 가치가 보여지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을 사실 여태까지 아무도 하지 않고 당연시했어요. 저도 아들이 둘이 있고 아들이 지금 26살이에요. 얘네들이 제가 이 얘기 할 때마다 자꾸만 눈물을 쏟는 게 밖에 나와서 밥을 해내더라고. 식당에서 남은 밥을 집에 가져가서 해주는 게 우리 집 집밥이었어요. 애들이 불쌍하죠. 다른 사람들은 방송에 나오는 엄마니까 유명한 요리연구가니까 인터뷰를 막 해요. 엄마가 집에서 진짜 맛있는 거 많이 해주겠어요. 유명한 요리연구가신데 뭘 해줘요?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애들이 너무 자신있게 비빔밥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뜨끔했는데 이미 그러면은 나물을 다 볶아서 밥을 해서 비빔밥을 해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식당에서 남은 거를 가지고 와서 다 비벼주시는 게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송을 탔어요. 댓글이 와 정말 너무 무섭게 달리는 거죠. 너는 밖에 나가서 그렇게 잘난 척을 하더니 애들은 대답을 내린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반성을 하죠 저도. 그리고 뭐 늘 그런 건 아니니까 스스로 자꾸만 빠져나갈 구멍을 찾지만 사실 제가 식당에서 쓰는 재료들도 좋은 재료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와서 요리해주는 나의 마음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자식들을 굶기고 싶지 않고 같이 그 시간 조금 더 보내고 싶은 그런 엄마의 마음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여태까지 이렇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거 음식은요 먹는 사람은 사실 이런 걸 헤아리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산수를 벌여요. 먹고 산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살기 위해서 생명을 연장을 하기 위해서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먹는 거지만 만드는 사람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가 내가 너를 살릴 것인가 내가 이 에너지로 너를 더 좋게 만들 것인가 그거에 대한 결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얼마나 신성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꼭 염두에 두셔야 된다. 여기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거 지금 얘기 말씀드렸던 거고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어떤 밥을 만들지 제가 오늘 김치 이야기 이따 할 텐데 이따가 저거는 한번 찍어가세요. 김치
왜 그럴까요? 되게 무거운 이야기 같죠.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뭐냐면 집밥의 반대말이 밖에밥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기네 돈을 쓰고 사 먹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내 마음을 담아서 내가 골라서 충분히 고른 다음에 선택한 음식을 내 돈을 주고 적당하게 사 먹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집밥의 한 단계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쉬워요. 햄버거를 집에 엄마가 시켜줘요. 이거는 집밥이에요. 집에서 햄버거를 배달시켜서 먹어요. 집밥입니까?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시킨 거니까. 남이 만든 거.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는 거 돈 주고 산 거니까. 근데 이거를 저는 집밥에 포함시키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엄마가 여러분들이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를 생각해서 끼니를 거르는 것보다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에 골라요. 그것도 그냥 막 넘기면서 골라요. 아무거나 막 사지 않아요. 아, 됐고 두 번째 나오는 거에 그냥 올라가지고 배달시키면 너 이거 먹어. 안 그러잖아요. 보리밥을 시키시던 햄버거를 시키시던 피자를 시키시던 여러분들이 최선의 선택을 해서 골라서 시킨 게 집으로 와요. 그게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 고르는 시간과 그 시간 투자하는 거 대비 무엇이 와서 아이가 무엇을 먹고 그 감정을 받아들이는 게 그게 집밥의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항상 제가 꼭 요리를 하라라고 했지만 그 요리를 못하는 10%는 노력을 하시라. 무엇을 어떻게 골라 먹으실 건가. 그거에 대한 노력도 먹는 사람의 에너지가 되는 충분한 집밥의 이유다. 집이어야 되냐? 아니다. 외식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만드는 사람의 에너지, 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만드는 사람의 에너지가 먹는 사람한테 고스란히 다 박혀 있는 건데 그 만드는 사람의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고르는 것 이외에는 컨트롤을 못하기 때문에 외식보다는 집밥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뜻이냐? 우리 엄마는 나한테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건강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음식을 해줘요. 밖에서 사 먹는 요리사가 누구를 예를 들어 자, 저랑 친하면은 욕을 안 할 테니까 최연석 셰프님이 요리를 해요. 이거 친해요. 여기서 얘기해줘요. 자, 현석 여러분이가 요리를 해요. 그러면 그거 사 먹으면 집밥이에요. 잘 골라서 봤어. 나는 1인당 12만 9천 원을 투자할 생각이 있고 나 예약됐어. 자, 먹어. 이거 집밥일까요? 제가 방금 전까지 얘기한 이분들은 집밥이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왜 그러냐면요. 최연석 셰프님이 요리를 하는 목적은 식당에서 자기 만족 플러스 자아실현 플러스 또 뭐가 있을까요? 이윤 창출. 자기 식구들도 먼저 살려야 돼요. 그렇죠? 그 이윤 창출의 목적에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확립하고 건강을 생각하는 것이 들어있을까요? 일부는 들어있을 수도 있죠. 손님이니까. 근데 식구처럼 케어를 하는 걸까요? 이거 너무 케어? 모르는 사람은 얘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나쁜 놈 만드는 것 같잖아요. 사실 그게 아니고 상업 요리의 한 일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요. 그쵸? 엄마 아빠가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요리하는 것과 한쪽으로 셰프님이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요리하는 것은 목적의 퍼센테이지가 완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에너지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사실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그거를 횟수를 조정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좋은 에너지를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사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거 제가 왜 일찍 얘기하냐면요. 제가 말을 유수창창 너무 많이 해서 요새 제가 텔레비전에 안 본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다큐를 많이 하고 요새 예능 많이 안 해요. 왜냐하면 예능에는 제가 재미없다고 얘기를 많이 못하게 해요. 제가 많이 얘기를 하는 수업이 있을 때는 절반 이상 편집해요. 그래가지고 말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여기 강연자를 따라가면 제가 또 무한정 이야기를 할 거예요.